최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사회적 거리 두기와 철저한 방역 수치 하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구민분들을 이곳에 생생하게 모셔서 강의를 직접 듣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어야 하지만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유튜브를 통해서 생생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끝까지 응원해 주시길 바라며 많은 실시간 채팅을 통해서 의견 남겨주시면은 제가 소중히 잘 간직했다가 마지막 Q&A 시간을 통해서 강사님과의 소통을 할 수 있는 시간까지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설레이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최근에는 광고 촬영과 CF 그리고 각종 유튜브 활동, 방송 활동 위주로 진행을 하다가요, 이런 의미 있는 내 삶을 채워주는 마음의 양식까지 쌓을 수 있는 이 의미 있는 행사에 제가 함께하는 생각에 정말 새벽부터 메이크업을 받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왔으니까요, 예뻐해 주시고 끝까지 웃으면서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작에 앞서서요, 특히 이제 마포 구민분들께서 미모와 지성을 충분히 갖췄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히 저는 아침마다 얼굴을 좀 풀고 있거든요. 특히 이 팔자주름 굉장히 고민이 되시잖아요. 요거를 짧은 스트레칭을 통해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잠시 알려드릴게요. 양 볼에 그 공기를 가득 채워주시고요. 5초 동안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 피부에 탄력도 생긴다고 하니까요. 한번 그 집에 계시면서 휴대전화로 잠깐만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어떻게 피부에 탄력이 돌아오는 느낌들 받으셨나요? 네, 이렇게 제가 매주 재미난 꿀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할 테니까요, 기대해 주셔서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곳이 마포 함께 이룸센터 내 마포구 평생 학습센터에서 지금 온라인으로 함께 생중계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저는 마포구 하면은 이 합정역 근처를 참 많이 왔습니다. 오면은 항상 이 새로운 식당과 카페들이 저를 새롭게 하는 것 같은데요. 실제 그래서 마포구와는 연관 검색어를 좀 검색을 해보니까요, 연남동, 홍대, 하늘공원, 일본 가정식, 시미야 식당 등 뭔가 젊은, 새롭다라는 느낌이 드는 게 이 마포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요, 오늘의 주제는요, 내 삶을 채워주는 마포대학 5기의 주제는 바로 일상을 새롭게 하다, 리플레시인데요. 오늘 9월 30일부터 10월 28일까지 매주 목요일 총 5개 강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마이 마포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누구나 함께 할 수 있게끔 오픈되어 있으니까요, 그 스케줄 확인하셔서 이 시간들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 삶을 채우는 이런 강의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잠시 소개를 해드리면요, 1강은 넘버원 수능 전문가의 자녀 교육 트렌드, 2강은 인지심리학자의 노잼 시기 극복법, 3강은 공간 디자이너의 나를 위한 행복한 공간 만들기, 4강은 70대 크리에이터의 멋지게 나이 들기, 5강은 일본에서 온 행복 큐레이터의 희망을 연주하다. 와, 이런 강의들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들이 함께 할까요?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더욱 놀라운 건요, 이 모든 강의들이 오직 마포 구민분들을 위해서만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 시작을 여러분들의 박수로 함께 진행을 해볼까 하는데요, 제가 마포대학 5기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외치면 아낌없는 박수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내 삶을 채워주는 마포대학 5기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제가 왜 이렇게 앞에 기냐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분을 모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뭐든지 첫 번째가 중요하잖아요. 그 막중한
인물을 띈 첫 번째 강의 굉장히 궁금하시죠? 바로요, 수능계의 BTS 같은 이분께서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을 잘 교육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그리고 재미있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다고 합니다. 어떤 분인지 제가 잠깐 소개해드리면요, 이분은요, 모든 에듀케이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며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을 졸업하였습니다. MBC 공부가 뭐니에서 강남 엄마 섭외 1순위 수능 쪽집게 스타 강사, YTN 뉴스가 있는 저녁에 입시 컨설턴트로 출연한 자타 공인, 20년차 대한민국 넘버원 수능교육 전문가입니다. 거기에요, 연간 150회의 전국 투어 강연에 강남 엄마의 교육 전략을 진행하고 있으며 수많은 학생을 명문대에 진학시키면서 축적된 방대한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유아, 초등, 중등,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시기별 학습 준비 사항과 입시 전략을 전하는 것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뿐만 아니라요, 2016년 대한민국 인물 대상, 2017년 대한민국 소비자 선호 브랜드 대상을 수상하였고 2021년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상을 수상하면서 2018년부터 4년 연속 대한민국 교육산업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거기에 교육부 후원 제18회 대한민국 교육박람회 학부모 세미나 대표 강연자로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굉장히 많은 양력들이 함께하고 있는데요, 양력만 들어도 왜 이번 5기의 첫 강의는 이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데요, 넘버원 수능 전문가의 자녀 교육 트렌드에 대해서 강의해 주실 오대교 대표님을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대교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해 갖고 온 주제는 자녀 교육과 관련된 부분인데 그 중에서도 입시 트렌드와 관련된 부분을 좀 준비해 갖고 와봤습니다.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우리 10대 자녀를 두신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학부모님이시라고 한다면 아마도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자녀가 초등이든 중등이든 고등이든 현재 입시와 관련된 학업과 관련된 준비를 열심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이 내용이 우리 자녀 인생을 몇 년을 결정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실까요? 제가 강연 현장에서도 이렇게 한번 질문합니다. 한번 관점을 조금 바꿔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조금 바꿔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 10년 뒤에 반드시 올라가는 땅이 있다, 부동산이 있다, 나만 알고 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범위를 좀 좁혀보겠습니다. 5년 뒤에 반드시 올라가는 땅이 있는데 나만 알고 있고 적어도 10배 이상은 올라가고 확실한 정보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범위를 조금만 더 좁혀보겠습니다. 3년 혹은 1년 뒤에 반드시 올라가는 땅이 있는데 나만 알고 있고 적어도 50배 이상은 올라가고 50년은 유지된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뭐 당연한 얘기 하는 겁니다. 당연히 한 얘기처럼 마찬가지 우리 자녀가 현재 고등학생이라고 한다면 1년 혹은 3년 뒤, 중학교, 초등학교라고 한다면 5년 혹은 10년 뒤에 우리 아이의 인생이 결정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도 있는 대입을 반드시 준비해야만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 자녀가 현재 공부하고 있는 이 내용들은 우리 아이의 미래가 결정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니까 오늘 제가 설명드리고 싶었던 내용은 1시간 조금 넘는 시간 동안에 현재 입시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부동산 이야기 괜히 한 게 아닌 것처럼 반드시 올라가는 땅의 정보가 있는 것처럼 입시도 어떻게 효율적으로 준비한다는 그 가이드가 이미 발표가 된 자료가 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현재 제가 어떤 트렌드가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러므로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자녀를 두신 우리 학부모님께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된다. 간혹 가다가 제가 현장에서 만나뵈면 우리 아이는 입시가 다 끝났다. 뭐 그런다 하시더라도 주위 가까운 지인분들에게도 고급 정보가 될 수 있고 공유할 수 있는 고급 정보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오늘 교육 정보를 1시간 남짓한 시간 동안에 쭉 듣겠다 하는 맥락으로 오늘 제 강의를 들어봐 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강의를 진행할 때 혹시 공부가먼이라는 프로그램을 보셨을까요?
MBC 공부가머니라는 프로그램에 제가 매월 출연했었는데 그 맥락에서 제가 소개 인사를 영상으로 짤막하게 보여드리면서 오늘 핵심 주제와 관련된 부분들을 제가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 소개 영상 한번 보여드리면서 하겠습니다. 네, 접니다. 제가 영상을 좀 이렇게 보여드렸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때 공부를 좀 어떻게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제가 인천에서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아유, 고맙습니다. 또 현장에 저의 또 우호. 제가 영상에서 물론 보여드렸습니다만 제가 고등학교 때 아마 공부를 잘했다라고 한다면 오늘처럼 이런 강의를 못하지 않았을까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그럼 고등학교 때 공부를 못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제가 얼마나 고등학교 때 공부를 못했냐면 이과생입니다. 당연히 그럼 수학을 잘해야겠죠? 고등학교 3학년 때입니다. 이과생이고 제가 내신 수학을 전 나름대로 해본다고 한 겁니다만 내신 수학을 0점 맞은 적이 있어요. 전 해본다고 한 겁니다. 그럼 당연히 당해 연도에는 제가 대학을 갔었을까요? 못 갔을까요? 뭐 0점 맞은 학생이 당연히 대학 못 갑니다. 뭐 당연히 못 갔죠. 그런 맥락에서는 당연히 우린 그런 거 안 할 겁니다만 제가 또 뭐 했을까요? 뭐 당연히 재수를 합니다. 근데 뭐 제가 크게 달라졌을까요? 안 달라졌을까요? 당연히 안 달라졌습니다. 그럼 또 뭐 했을까요? 네, 뭐 걱정과 기대에 삼수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뭐가 크게 달라졌을까요? 안 달라졌을까요? 이때까지도 안 달라졌습니다만 오늘 설명드리려고 하는 교육 정보를 제가 알기 시작했어요. 물론 한 번 더 합니다. 사수했다는 얘기인데 이때부터는 사수라고 하지 않고 나의 재수를 알리지 말아라 N수라고 합니다. 제가 N수를 했는데 그때는 오늘 보여드리려고 하는 이 자료를 알게 됐고 정말 드라마틱한 결과를 만들어서 그 입시 정보를 현재 오늘까지 제가 쭉 전달드릴 수 있지 않았나 하는 맥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부터 잘했던 사람이 아니라 못하다가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것과 입시 정보라는 걸 알게 돼서 그 다음에 잘하게 되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러한 맥락에서 입시 정보를 또 말씀드릴 거고 제가 오늘까지 현장에서 20년 동안 강의하다 보니까 누적되어 있는 데이터들이 있겠죠. 명문대학에 진학했다고 하는 학생들이 시기마다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때 어떤 준비를 했기에 좋은 결과들이 있었구나 하는 맥락까지도 제가 다 오늘 설명드려보는 것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강연 많이 합니다. 많이 진행하고 1년에 보통 150번 정도 진행하게 되는데 한 번 진행할 때마다 보통 100분 혹은 200분 정도를 현장에서 모시고 진행합니다. 오늘은 아마도 유튜브에서 더 많은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시청하고 계실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실시간 채팅창을 통해서 질문을 만약 올려주신다라고 한다면 그 내용들 우리 사회자님께서 또 모니터링하고 계시니까 그 내용들을 확인을 해서 제가 강의가 끝나는 시점에 질의응답까지 오늘 또 궁금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답변까지 드리고 소통할 수 있는 시간까지 갖겠다는 내용을 미리 약속과 함께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런 맥락으로 쭉 진행을 오늘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사진은 뭐 자랑처럼 들고 다니는 맥락인데 짤막합니다. 한 10초짜리 영상인데 보여드리면서 제가 중요한 연도를 하나 언급할 거거든요. 그 연도를 기억하시는 것만으로도 오늘 이 강의를 엄청나게 큰 소득으로 얻어가실 수 있다. 잠깐 10초짜리 영상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제가 연결해서 쭉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전국 1등 좋은 결과 만들었다, 못하다가 잘하게 되었다 말씀드리고 싶었고, 제가 현장에서 오늘까지 수능시험 마찬가지로 10번 봤습니다. 모의고사를 본 게 아니라 현장에서, 수능시험 현장에서 이과로 5번, 문과로 5번 응시를 직접 했었었고, 왜 이렇게 많이 봤냐고 또 오해하시는데, 처음에 제가 공부 못하다가 대학 가려고 본 거였고, 나중에는 문과로 5번, 이과로 5번 수능에 대한 트렌드를 분석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직접 응시를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요 내용을 좀 많이 말씀드릴 건데, 실제로 수능 문제도 예상하는 방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내용을 이해한다라고 한다면 학교 내신도,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내신 시험도 준비할 수 있는 방향성을 이해할 수 있다 하는 내용 때문에 제가 요 내용까지도 오늘 설명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인데, 제가 오늘까지 현장에서 강의를 현재 하고 있다 보니까 저도 참 신기한 게, 매년마다 학부모님도 바뀌십니다. 그리고 매년마다 우리 학생도 바뀝니다. 그런데 시기마다 저에게 고민해서 저에게 질문해 주시는 내용들은 정해져 있을까요? 안 정해져 있을까요? 저도 너무너무 신기한데 시기마다 그런 내용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전 이제 질문만 들어도 몇 학년 학부모님이시구나를 제가 알 수가 있는데, 뭐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이대로 놀려도 괜찮나요? 중학교 1학년 학부모님으로 추정이 되시고, 고등학교 어디로 보내야 되나요? 중학교 2학년하고 중학교 3학년 학부모님으로 추정이 되시고, 문과가 좋은 건가 이과가 좋은 건가 고등학교 1학년 학부모님이시고, 내신 성적이 안 나와 걱정입니다. 고2 학부모님이실 거로 예상이 되고, 올해는 아닌 것 같다, 내년인 것 같다, 고등학교 3학년 학부모님, 뭐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이 정해져 있다는 이야기인 즉슨, 질문의 맥락을 이해한다라고 한다면 효과적인 준비할 수 있는 방법도 이미 유형화되게 정해져 있다 하는 내용들까지도 제가 쭉 오늘 설명드리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런 맥락까지도 한번 제가 쭉 설명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입시가 끝난 매년 2월 달이 되게 되면 설문을 합니다. 이제 우리 아이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진학하게 되는데, 현재 요걸 못해서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때 요걸 조금 아쉽다, 다시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로 돌아간다면 요걸 시키겠다, 동일한 맥락에서 우리 아이가 중학교 때 요거 못해서 아쉽다, 마찬가지로 초등학교 때 요걸 못 시켜서 아쉽다 하는 맥락에 대한 내용을 설문을 합니다. 그런 설문의 데이터가 벌써 학부모님 300여 분의 데이터가 넘어가기 시작했고,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현재, 그러니 고등학교 때 이거 하시라, 그러니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이런 내용을 하시라는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그 중에 첫 번째 주제로 고등학교와 관련된 이야기를 제가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다시 고등학교로 돌아간다면 이걸 시켰어야 되는, 너무너무 아쉽다. 고등학교로 돌아간다면. 자, 이럴 때 제가 화면을 한번 이렇게 보여드려 볼게요. 자, 서울시내 지도를 갖고 와봤습니다. 부동산 투자 설명의 시간은 절대 아니고, 여기 지금 서울시내 지도에서 빨간 색깔 학교 있고, 파란 색깔 학교 있고, 녹색 색깔 학교 있습니다. 관심 있고 기대하시고 우리 아이가 여길 진학했으면 싶겠다라는 학교의 색깔을 채팅창을 통해서도 말씀 주시면 제가 그 색깔로만 하겠습니다. 무슨 색깔로 할까요, 제가? 빨간색, 파란색, 녹색 있습니다. 빨간색, 역시 저는 어디 특정 학교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빨간색, 우리 가슴속 깊이 있는 그 학교, 가슴속 깊이 있는 그 학교, 제가 또 기대에 부응해야 되기 때문에 뭐 어차피 빨간색밖에 안 갖고 다닙니다만 빨간색 갖다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복잡한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딱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자료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꼽으라고 한다면 대학을 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큰 틀에서 딱 두 가지가 있죠. 고등학교 성적과 고등학교의 생활을 통해서 대학을 가는 수시 전형이 있고, 수능 성적으로 대학을 가는 정시 전형이 있는데, 올해 고등학교 3학년부터 현재 중학교 1학년까지는 수능으로 대학을 가는 정시 모집의 비중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습니다. 작년 대비 올해, 작년까지는 10명 중에 2명만 정시로 갔다라고 한다면, 올해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는 정시 인원 40%, 즉 10명 중에 4명이 수능으로 대학 간다. 그런데 이 빨간색 학교는 너무나 상위권 대학교이다 보니까 수시 전형에서도 맨 마지막에 수능 성적을 반영합니다. 수능 최저 요건, 이런 이야기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수능 성적 빼고 상위권 대학 진학하는 방법은 없다. 그런 트렌드가 지금 2021년의 현재 트렌드다. 이런 맥락을 이해하신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준비하자, 이런 내용을 제가 오늘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이 가장 중요하다는 이야기 했고, 자, 요거는 한번 배경 지식으로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학부모님들도 궁금하신 주제여서 현재 우리 아이의 요 정도 내신 성적이면 어느 지역에 있는 대학을 갈 수 있나요?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제가 한번 지도로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당연한 부분인데, 일단 1등급의 초반대 성적을 받게 되면 빨간색 학교 가는 겁니다. 100명이라고 했을 때 1등급은 전교 4등까지거든요. 조금 살인적이죠. 그러면 200명이라고 하면 전교 8등까지. 근데 조금 뭐 어쩔 수 없습니다만 요 학교 가려면 입학과 고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졸업할 때까지 이렇게 등수를 만들어야 된다. 조금 살인적이긴 합니다만 그런 맥락에서 제가 설명드렸고, 성적이 그럼 1등급 중반에서 1등급 후반대로 가게 되면 해당되는 요 지역 조금 이제 우리 4대문에서 조금 외곽이라 표현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4대문에서 조금 성곽 밖에 있는 쪽에 그런 내용이었고, 2호선에 있는 학교를 간다. 우리 학생들이 표현하는 것처럼 그 내용이었고, 조금 더 넘어가면 이제 우리 내부순환 고속도로 요 내용이었고, 성적이 2등급에서 2등급 중반 쪽으로 넘어가면 이제 우리 수도권 외곽순환 고속도로 이렇게 경기권 대학까지 진학한다. 그 내용을 제가 설명드리고 싶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관심을 갖고 지켜보셔야 될 등급은 2등급이에요. 2등급이라고 한다면 상위 10%에 해당되는 성적이기 때문에 인서울이라고 합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을 준비할 수 있는 성적이 상위 10%, 즉 2등급이다 하는 내용을 제가 설명드리고 싶어서 이 내용을 보여드려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위권으로 넘어가면 뭐 어떻게 되느냐, 3등급, 4등급 우리 애가 중위권 넘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약간 서울에서 이제 조금 저 밑에 쪽으로 버스 타고 전철 타고 기차 타고 뭐 이렇게 내려가야 되지 않나 하는 내용 때문에 제가 설명을 좀 드려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또 쭉 이제 입시와 관련된 성적과 관련된 이야기를 자꾸 하게 되면 우리 아이가 아직 중학교고 초등학생인데 너무 입시 쪽에 너무 힘들게 그러는 거 아니냐라고 또 오해하실까봐 다시 또 제가 원점으로부터 주제를 명확하게 하게 되면 마지막 한 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아이가 준비하고 있는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입시 준비가 대략적으로 1년 혹은 길게는 9년여의 기간 동안에 이렇게 준비하는 이 입시가 우리 아이 인생 몇 년을 결정할 거라고 스스로 생각하시나요? 단언컨대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부분에선 다 공감을 하실 것 같고, 저 역시도 경험한 20대와 30대, 저도 경험한 20대와 30대에는 너무나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런 관점이라고 한다면 현재 막연하게 우리 아이가 공부하고 입시에 매몰되고 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또 하나입니다. 막연하게 사교육을 선택하면 절대 안 된다. 제가 앞에 뒤에서도 많은 설명을 할 겁니다만 필요에 따라 우리 아이에게 맞는 선택, 그런 관점에서는 올해 교육 정보가 사교육의 선택에 대한 부분, 사교육은 어디까지나 학교 교육의 보완제로서 우리 아이가 부족한 부분을 보강할 수 있다는 개념에서는 필요 선택에 따라는 선택할 수 있는데, 막연하게 매몰 비용으로 그냥 막연하게 버리는 비용이 아니라 우리 아이 미래를 위한 투자다는 관점에서 가치 자금이라는 부분으로 바꿔 전환해서 생각할 수 있다 라는 부분으로 제가 오늘 설명을 좀 보여드렸는데요. 중요한 부분 제가 두 가지 언급했습니다. EBS 연계 규제에서 똑같이 나왔다. 올해 수능도 50% 절반이 EBS 연계 규제인 수능 특강 교재와 수능 완성 교재에서 정말 똑같이 나올 겁니다. 해마다 그러고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중학교, 초등학교 학부모님들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작년 수능 시험 끝나는 날 YTN 뉴스에서도 무슨 과목이 중요한가요? 라는 질문에 국어 때문에 올해 대입이 결정될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고등학교 올라가서 준비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는 것들이 우리 학생들의 피부로 와닿는 체감입니다. 왜냐? 독해력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자꾸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이 궁극적인 독해력은 언제 길러야 되느냐? 중학교, 초등학교 때 많은 독서 활동을 해서 독해력을 길러낼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고등학교 때 본격적으로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많은 문제를 풀면서 문제에 대한 적응력을 길러내고 점수화시킬 수 있다. 이런 맥락을 우리 아이가 첫째 고등학교 때는 몰랐으니 첫째 포기하고 둘째부터 입시를 준비하겠다. 이런 맥락을 아주 많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 맥락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한번 제가 보여드려 봤습니다. 자, 메인 주제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수능 시험 및 입시의 키를 갖고 있는데 수능 시험을 100% 예상할 수 있다면 올해 나올 수 있는 문제도 예상할 수 있고, 또 하나 오늘 시점으로 수능 시험이 49일 남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남은 이 단기간 기간 동안에도 하나 등급 올릴 수 있는 성적 변화가 가능한가요? 그 가능한 내용을 제가 한번 설명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교육 정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낯선 용어들과 단어를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린다 하더라도 이제부터는 입시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셔야 되니까 있는 용어 그대로 제가 천천히 한번 설명해 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화면은 수능 출제하는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보도자료라고 하는 게시판 자료를 있는 그대로 제가 한번 캡처해 갖고 와봤어요. 그 보도자료에서 지금 100번 게시판에 100번에 위치하는 자료입니다. 그 자료를 제가 있는 그대로 한번 읽어봐 드리면 2018학년도입니다. 2018학년도면 2017년 자료인데 2018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 대비 학습 방법 안내라는 자료가 게시자료 100번에 위치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이 자료가 언제 올라온 거냐면 2017년 2월 말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화면의 맨 오른쪽 아랫부분에 보시게 되면 제가 이 화면을 언제 캡처해 놓은 거냐면 2017년 11월 수능 시험 끝나는 날 밤 11시 이 화면을 캡처해 놨어요. 수능 시험 출제하는 기관에서 연초 2월 달에 우리는 올해 문제 이렇게 낼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공부하세요 라고 하는 자료를 올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수능 끝나는 그날까지 조회 건수 지금 보이시죠? 5,000건이 현재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전국 수험생들이 이때 당해년도에 수험생들이 55만 명이 수능을 응시했어요. 본인의 인생이 결정될 수도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는 수능을 응시하는 우리 수험생들 중에서도 1% 인원도 안 보는 겁니다. 아니 문제 만드는 기관에서 이렇게 낼 거라고 연초 2월 달에 올려주고 알려주는데요. 근데 안 본다. 예를 들어 학부모님 두 분 중에 한 분만 조금 관심 있으시다라고 한다면 우리 아이들의 수능을 볼 거니까 조회하신다고 하더라도 우리 수험생 55만 명의 응시생처럼 또 55만 명을 또 보시겠죠. 전국의 고등학교 2,000개 고등학교의 선생님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서울에 학원이 15만 개가 있습니다. 선생님들. 그러면 이 자료가 없는 것이 아니라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을 현재 안 하고 계신다가 정답이겠죠. 제가 강의를 시작할 때 부동산 얘기를 한 게 괜히 이야기한 게 아니었습니다. 땅이 올라가는 정보는 분명 있을 겁니다만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올해 수능이 뭐가 나오나요? 라는 정보는 저는 알 수 있어요. 왜? 이렇게 출제기관에서 매년 정보를 공개해서 알려주고 있으니까. 그럼 여기서 이쯤 되면 저에게 이런 질문 하실 수가 있겠죠? 이게 2017년 자료인 것 같은데 올해도 그럴 것이냐? 그래서 이렇게 화면을 좀 갖고 와봤습니다. 화면에서 지금 보시게 되면 왼쪽에 파란 색깔 보이시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21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 대비 학습 방법 안내라고 하는 자료인데 지금도 수능 출제하는 기관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시게 되면 보도자료라고 하는 게시판 자료에서 PDF 파일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는 자료입니다. 그런데 제가 2021년 자료만 작년 자료를 보여드린 이유는 그 왼쪽에 보시게 되면 2022학년도 올해 수능입니다. 올해 수능부터 현재 고3부터 중1까지 수능이 조금 바뀌었어요. 국어랑 수학이. 그래서 올해 2021년 올해 11월 18일 수능 시험 문제를 어떻게 출제할 거란 이야기를 이미 작년 2020년 5월 달에 그 문제를 이미 공개해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화면을 보여드린 거예요. 올해 수능 문제가 이미 작년부터 공개가 됐다니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자료를 지금이라도, 아직 수능 안 끝났습니다. 지금이라도 이 자료를 다운받아서 공부한다라는 측면은 올해 수능을 효율적으로 준비하겠다는 맥락하고 같다. 하도 제가 이렇게 강의를 많이 하고 하도 질문을 많이 드리고 이렇게 이 자료를 설명을 많이 드리다 보니까 그럼 도대체 그 자료에 뭐가 있길래 그러느냐라고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목차만 갖고 와봤습니다. 지금 목차를 보시게 되면 맨 위에 보이시죠? 수능 출제 기관에서 우리는 어떤 특징으로 어떤 평가 요소로 시험 출제할 거니까 이렇게 공부해라 라는 내용이 지금 목차에 담겨져 있습니다. 올해 자료는 2021년 4월 1일자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국어, 수학, 영어 이게 실제로 출제되었던 문제를 예시문항으로 하다 보니까 한 과목당 A4 용지가 50페이지가 넘어가는 분량으로 너무너무 자세하게, 그러다 보니까 국어, 수학, 영어, 사회과학 전 과목을 다 올리다 보니까 A4 용지가 250페이지가 넘어가는 방대한 분량으로 이미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출제기관에서 올해 이렇게 내겠다고. 근데도 이 자료를 볼까요, 안 볼까요? 안 봅니다. 아까 조회 건수 보셨죠? 55만 명이 수험생이라고 하더라도 조회 건수가 5천 건이 안 되는 그거. 정보가 없는 것이 아니라 정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하고 있지 않다는 걸 제가 콕 집어 말씀드리고 싶어서 쭉 지금 맥락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럼 이 안에는 자료를 조금 확인을 해야 올해 수능을 어떻게 준비한다. 그리고 올해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 수험생들 자녀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런 게 있구나.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의 맥락 때문에 정보를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 자료를 보게 되면 실제로 제가 샘플링으로 국어 자료를 갖고 왔는데 과거에 출제되었던 맨 하단에 보면 출처가 보이시죠? 실제 출제되었던 수능 문제에 출제했던 이 문제를 출제위원 선생님께서 우리는 어떤 의도로 출제했다. 출제 의도를 알려주고 여기 보면 학습 방법 안내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해란 내용을 너무너무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시험의 방법을 알고 시험의 요령을 알고 준비하는 것과 막연하게 준비하는 것은 분명히 질적인 차이가 있다. 그런 맥락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작년 수능 자료 보여드릴게요. EBS 교재에서도 마찬가지 연계조제 출처 어디에서 어떻게 출제했다. 출처와 연계교재 내용들 보여드리고 있고 자 그러면 작년 수능 자료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수능 자료 국어 자료 갖고 왔는데 EBS 교재 몇 페이지에 있는 문제를 이번 수능의 왼쪽 그림입니다. 이번 수능에 몇 번에다가 냈다. 국어 보여드리고 있고 자 영어도 보여드릴 겁니다. EBS 교재 몇 페이지 나왔던 문제가 이번 수능에 어디에 나왔다. 뒤에 글자까지 똑같죠? HOT 뭐 글자까지 똑같습니다. 그 맥락에서 수학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EBS 교재 어디에 있는 문제가 이번에 수능에 어디에다가 냈다. 정말로 출제기관에서는 수능시험이 끝나는 날 보도자료 형태로 우리는 어떻게 냈습니다라는 걸 정말 공개해요. 저도 이 자료를 갖다가 확인해서 이 자료가 수능 끝난 직후에 올라오거든요. 보통 수능 끝나고 직후에 저녁 6시에 올라옵니다. 저도 이 자료 검토하고 확인해서 생방송 7시 20분 YTN 생방송 뉴스에서는 이 얘기를 했던 거예요. 출처 그대로. 그런 이런 정보가 중요한데 그럼 수능 끝나고 올라오는 거면 우리 아이가 지금 중요하지 않은 거 아니냐 오해하실까 봐 고3 학부모님은 기억하고 계시죠? 올해 6월 달에도 모의평가라는 걸 봤습니다. 9월 달에도 9월 1일 날 고4 모의평가라는 걸 봤습니다. 수능 출제 기관에서. 그럼 6월 달에도 이 보도자료 시험 끝난 직후에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9월 1일 날도 모의고사 끝나고 모의평가 끝나는 날 저녁에 이 자료 올라왔을까요? 안 올라왔을까요? 당연히 올라왔습니다. 그럼 이 두 자료를 활용하게 되면 올해 2021년 11월 18일 수능시험 문제의 방향성을 예상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는 겁니다. 제가 수능을 예상하는 자료 총 2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수능 출제기관에서 발표하는 보도자료를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거고 이제 요 뒤에서 두 번째 기출문제로 대비하고 예상하고 공부할 수 있다. 그런 맥락을 이해하신다고 한다면 아직까지도 기회는 남았다. 현재 뭐 2학년, 1학년이라고 한다면 고등학교 이런 맥락으로 준비하시면 된다 하는 것 때문에 제가 이 내용을 한번 설명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수능을 예상하는 두 번째 정보입니다. 이 정보까지 말씀드리면 수능을 예상해서 공부할 수 있는 맥락을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앞으로의 우리 아이를 위한 입시 정보에 대한 방향성을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운전면허를 준비한다고 하더라도 1차 필기시험 뭐로 준비하셨죠? 학원에서 제공하는 과거에 나왔던 기출문제로 준비하신 거 맞으시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수능시험도 출제가 되는 시험 범위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을까요? 안 정해져 있을까요? 아니면 뭐 의식의 흐름대로 막 출제할까요 그냥? 수능시험도 고등학교 교과과정이라고 하는 시험 범위가 정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험에 출제해야 될 부분도 정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그 모델이 언제 나오느냐? 해마다 출제가 되는 6월달과 9월달 모의평가를 통해서 그 문제들이 예고가 되는 거죠. 물론 올해 6월달과 9월달 전국 단위로 우리 서울시도 9월 1일날 고3들 모의고사 봤습니다. 8월 31일 날은 고등학교 1학년과 2학년 모의고사 봤습니다. 물론 우리 아이가 안 봤다고도 할 수 있는데 전국의 모의고사 다 봤습니다. 가정의 평화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늘 9월 30일이죠? 네, 9월 31일 날 고등학교 3학년 모의평가 성적표 통진 날입니다. 우리 아이가 또 성적표 안 나왔다고 할 수 있는데 가정의 평화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 내용들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자료입니다. 제가 이 자료 갖고 왔을 때 6월달 문제, 9월달 문제, 수능 문제를 샘플링으로 한 문제만 갖고 와봤어요. 2017년 자료입니다.
2017년 자료를 말씀드린다는 이야기는 2017년, 18년, 19년, 20년 말씀드리고 올해 그러니까 이거 나올 거라고 말씀드린다는 이야기죠. 근데 문항번호를 보시게 되면 제가 문항번호 몇 번을 갖고 왔나요? 한글로 적혀 있습니다. 뭐 실시간 채팅창을 통해서도 올려주실 걸 알고 있습니다만 21번을 갖고 왔어요. 제가 왜 21번을 갖고 왔을까요? 가장 쉬우니까, 가장 어려우니까. 가장 어려운 게 이 정도의 연계성이면 밑에 난이도는 볼 것도 없다고 해서 제일 센 거 갖고 온 겁니다. 30문제가 출제가 될 때 21번이 얼마나 어려운 문제냐면, 일단 뭐 제가 프로도 가끔 뭐 간혹가다 틀릴 때도 좀 있고, 21번,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21번, 29번, 30번 문항 이 세 문제 중에 두 문제 틀려도 수학에서 1등급 밟고 서울대 가는 거 전혀 문제 없어요. 그럼 문제가 어려운 거 맞겠죠? 그럼 문제가 어려운 거니까 우리 아이가 잘못한 건가요? 이 문제가 잘못한 건가요? 문제가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제일 센 걸 제가 비교해 보려고 한 거였는데 6월달, 9월달 수능 자료 갖고 왔죠. 한번 제가 문제를 한번 그냥 읽어볼게요. 거기 보게 되면 문제입니다. 최고 차의 개수가 1이고 함수값을 구해라. 6월달, 9월달 자료. 최고 차의 개수가 1이고 함수값을 구해라. 9월달 나왔고 맨 아래 수능입니다. 함수라는 범위 내에서 함수값을 구해라. 그런데 중요한 건 조건 보이시죠? 가나 조건, 가나 조건, 가나 조건. 시험에 출제되는 유형이 있고 주제도 똑같고 문항의 문항 번호까지 똑같이 예고편이다. 언제? 6월, 9월 모의고사. 이렇게 출제 주제가 정해져 있는 수학과 사회과학과 같은 탐구 주제가 출제 주제가 정해져 있는 과목에서는 수능 시험 문제는 6월, 9월 모의고사가 예상 문제다. 이 내용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MBC 공부가문의 소개 인사가 이 영상이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2017년 자료니까 2018년, 19년, 20년까지 하면 올해 뭐 나올지 끝나겠죠? 해보겠습니다. 6월 달에 이 문제 나왔습니다. 9월 달에 이 문제 나왔어요. 화면의 오른쪽 윗부분을 보시게 되면 나왔던 문제의 문항 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몇 번에 나왔나요? 한글로 적혀 있습니다. 다 보이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18번에 나왔는데 그 맥락에서 6월 달도 나왔고 9월 달도 나왔으면 이 문제가 2018년 수능에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지금 맥락상 분위기상 안 나오면 큰일 나는 거 맞겠죠? 당연히 나왔습니다. 문항번호를 보시게 되면 19번에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2018 했으니까 2019 보여드릴게요. 자, 2019입니다. 6월 달에 이 문제 나왔고 9월 달에 이 문제 나왔습니다. 그럼 당연히 2019년에 이 문제가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뭐 안 나오면 좀 큰일 나는 분위기가 되겠죠. 당연히 이 문제도 역시나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때 저의 위신이 조금 떨어졌는데 이게 원래 똑같이 나오는 것처럼 18번에 나와야 되는데 이게 문항번호가 조금 낮게 16번, 15번 때 나오다 보니까 저의 위신이 좀 떨어졌으나 결국 나오는 건 나온다. 고등학교 교과과정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시험에 출제해서 물어봐야 될 것이 정해져 있는 맥락을 이해한다고 한다면 나와야 될 것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이 마찬가지로 작년 문제까지 보여드리면 이해하시겠죠? 작년 20년 수능입니다. 그림만 볼게요. 그림만. 자, 6월 달에 이렇게 동그라미 원탁에 앉아있는 문제가 나왔고 9월 달에 동그라미 원탁에 앉아있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문항번호 위치는 위에 보시면 확인이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작년에는 초유로 12월 달에 수능을 봤는데 작년에 이 수능 문제가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안 나오면 또 큰일 나는 분위기가 되겠죠? 제가 해마다 이 시점이 되면 수능을 남겨놓은 두 달여 시점이 되면 9월 달도 나왔습니다. 6월 달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나올 겁니다. 라고 매년 이야기하고 다닙니다. 자, 올해도 마찬가지인데 이 문제 작년에 나왔고 나왔습니다. 그럼 수능 문제가 당연히 이렇게 보여드리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나왔다는 건 이제 확인이 됐는데 그러면 알겠다. 다 이야기 좋은데 우리 아이가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핵심 찝어야 될 것 딱 두 가지만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건 당연히 6월, 9월 수능의 연계성이 있다는 건 확인이 됐는데 가만히 놓게 되면 정답률 한번 봐보겠습니다. 정답률을 보게 되면 85%가 즉 10명 중에 8명이 맞는 문제겠죠. 그러면 난이도가 쉬운 문제에 해당되는 겁니다. 뭐 10명 중에 8명 맞는 거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문제 가운데 보게 되면 배점이 써 있어요. 오른쪽입니다. 4점 배점이라고 써 있죠. 즉 이렇게 난이도가 쉬운 문제도 배점이 4점인데 앞서 앞에 보여드렸던 정말 어렵다고 하는 그런 21번 작년 문항번호 기준으로 그 문제도 배점이 4점이에요. 그러면
우린 이 남은 시점에 무엇을 할 거냐는 전략을 짤 수 있겠죠. 현재 이렇게 조금만 노력하면 맞을 수 있는 유형의 동일한 배점 4점인데 우리 아이가 틀리고 있다. 6월, 9월 모의고사를 기준으로. 즉 6월, 9월 모의고사를 바탕으로 반드시 출제가 되는 게 확인이 되는데 현재 우리 아이가 틀리고 있는 문제 중에서 난이도가 쉬운 문제. 난이도 쉬운 걸 어떻게 비교할 수 있냐면 우리 아이가 시험지를 봤을 때 백지로 틀린 거랑 풀이가 없이 틀린 거랑 풀이가 가다가 절반쯤 가다가 틀린 문제. 그러면 가다가 틀린 문제는 변화가 가능하게 되겠죠. 이런 문제를 과목마다 딱 2문제씩만 찝어보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 2문제가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하나 등급을 결정하는 문제는 대략 배점이 7점 혹은 8점이면 3등급이 2등급, 2등급이 1등급 가기 위해서는 7점 혹은 8점이 필요합니다. 근데 한 문제 배점이 4점이니까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2문제 맞추겠다는 전략을 구사하게 된다고 한다면 충분히 인서울을 목표로 하는 중위권들이 인서울을 목표하는 전략이 가능하다. 이런 맥락을 이해하면 너무너무 좋은데 이런 맥락을 이해하지 않고 무턱대고 공부하다 보니까 꼭 현장에서 현재 이 시점이 되게 되면 우리 학생들 이런 얘기합니다. 남은 50일 동안 뭐가 변화가 가능할까요? 제가 단언컨대 말씀드리면 무조건 가능합니다. 전략이 뭐냐? 지금 설명드렸던 대로 변화 가능한 문제 과목마다 2문제씩을 잡겠다. 한 달 공부해서 우리 한 문제 맞추자는 거예요 지금. 가능하다. 2번째입니다.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되고 우리 학부모님께서 이 내용은 먼저 이해하셔야 되는데 3월 달에 우리 아이의 성취도와 지금 10월 달을 맞이하는 현재 10월 달의 성취도는 엄밀하게 차이가 있어요. 왜냐? 누적에 대한 학습의 절대량이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늘어나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3월 달에는 문제풀이도 부족했기 때문에 배경 지식이 부족하고 학습량이 부족했다라고 한다면 나름 모의고사도 매월 보고 있고 내신 시험도 봤기 때문에 누적되어 있는 학습의 절대량이 3월보다는 지금 9월 말 현재 시점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물론 똑같이 등급은 3등급, 4등급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남은 10월 달과 11월을 활용한다고 한다면 누적되어 있는 학습의 절대량 덕분에 성적의 변화는 오히려 수능이 임박할수록 변화되는 가능성은 더 많을 수 있다는 관점을 이해하셔야 돼요. 이렇게 2가지. 누적의 양으로 성적을 바꿀 수 있다. 첫 번째. 2번째는 전략이 뭐냐? 한 달 공부해서 하나 출제 주제만 맞추겠다. 그리고 기출문제 풀고 연계되는 수능 특강 교재와 수능 완성 교재에서 이렇게 풀려고 하는 해당되는 주제만 선택적으로 하겠다. 다른 거 다 차치 다 빼버리고 변화 가능한 것만 하자는 거죠. 이 맥락을 제가 고3의 포커스에 맞춰 말씀을 드렸고 올해 수험생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상 고등학교뿐만이 아니라 이 맥락은 중학교와 초등학교 내신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어요. 일단 무턱대고 선행학습을 먼저 진행할 것이 아니라 현재 수준에 맞는 것부터 열심히 하겠다. 그리고 현재 학업 성취도를 맞다가 안정적인 A등급을 받기 위해서 우리 중학교 먼저 우리 아이 성취도가 높고 변화가 가능한 즉 난이도가 쉬운 부분부터 공부에 대한 집중을 하겠다. 이런 내용들을 가이드를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짜주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하물며 수능도 이렇게 예상하면서 준비할 수가 있는데 중학교, 초등학교에서 준비하는 학교에서 보는 시험도 당연히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 제가 수능을 예상할 수 있는 자료 2가지 오늘 설명에 말씀드렸죠. 보도자료, 기출문제. 이 정보는 누구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활용할 수 있게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활용하실 수 있다. 그러면 이런 보도자료가 정말 중요하다는 내용에 대해서 공감을 하실까요? 못 하실까요? 당연히 하시겠죠. 그럼 이 보도자료 올해 거는 공개가 됐고 그럼 이 보도자료가 이렇게 중요한 보도자료가 언제부터 공개가 되고 있었다? 아까 영상에서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몇 년도였죠? 채팅창을 통해서도 답변을 달아주시고 올려주시면 너무너무 고맙겠습니다. 2003년도 제 성적의 사수 내신 수학 0점 제 성적의 변화가 드라마틱하게 돼서 전과목 만점 맞고 전국 1등 했던 그 해 2003년 이 정보가 있다는 걸 알기 시작했고 그 정보를 활용해서 저 역시 결과를 냈던 겁니다. 그리고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이 정보가 공개가 되고 있었고 올해까지 그러니까 앞으로도 수능이 없어지지 않는 한 그런데 이미 중학교 1학년까지는 수능이 있다고 했고 그렇다고 한다면 올해 입시가 이런 보도자료가 앞으로도 계속 공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현재 고등학교 2학년, 1학년, 중학교, 초등학교 학부모님들께서는 이런 방향이 있구나. 그러니 괜하게 불안해하실 필요 없다.
이런 맥락을 이해하시면 너무너무 좋겠다 하는 부분 때문에 고등학교 입시 관련된 부분들을 설명해 봤습니다. 그러면 단기간에 성적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포커스로 맞춰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시점이 되면 특히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부모님들께서 저에게 어떤 현장에서 질문을 아주 많이 주시는 내용이 뭐냐면, 자, 질문입니다. 우리 아이가 특히 남학생인데, 남자아이인데 초등학교 때는 엄마 말 잘 들었다 안 들었다? 잘 들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엄마 말 잘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듣는다. 공부는 열심히 하라고 하는데 공부 안 하고 뭐 한다? 두 글자? 게임한다. 이런 아이도 다시 초등학교처럼 어린 순한 양으로 돌아가서 게임은 적게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는 순한 양으로 우리 아이가 다시 착한 아들로 돌아갈 수가 있겠느냐? 라는 시대의 난제를 현장에 저에게 많이 주십니다. 그러면 이 풀 수 없을 것 같은 시대의 난제, 저에게는 효과적으로 풀 수 있는 해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궁금하시다고 하면 할 거고, 안 궁금하시다고 하면 그냥 고등학교 얘기 계속 할 겁니다. 또 현장에서 또 우리 학부모님을 자녀를 두신 우리 학부모님, 우리 MC님께,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내용까지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제목을 이렇게 갖고 와봤어요. 맨 위쪽 부분에 이렇게 적어놨죠. 쉬운 문제만 공략해도 2등급이라고 희망을 품고 빨간색으로 2등급을 표시했습니다. 아까 기억하시죠? 빨간색 학교들? 2등급. 그러면 2등급이 먼저 돼야 하는데 전국의 고등학교가 다 학업에 대한 성취도가 조금씩 편차가 있다 보니까 가장 객관성이 있는 수능 시험을 기준으로 설명을 객관적으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수능 안 끝났으니까 객관적인 자료인 작년 수능 자료 한번 제가 갖고 와봤어요. 이 중에서 국어 자료 갖고 와봤습니다. 45문제가 출제가 이렇게 됩니다. 그 중에 난이도별로 출제기관에서 발표한 난이도를 체크해서 문항의 개수를 한번 표시해 갖고 와봤어요. 여기서 하난이도와 중하난이도 문제를 맞추게 되면 100점 만점에 원점수가 몇 점이죠? 한글로 적혀 있습니다. 40점. 40점이고 뭐 어려운 거 한 거 아닙니다. 우리 학생들도 인간적으로 뭐 이거 40점 맞아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뭐 인권, 국어가 적성에 안 맞아 이런 거 안 되고 일단 40은 뭐 무조건 해야 되고, 여기서 그 다음 난이도까지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다음 난이도까지 맞추게 되면 얘기가 완전 달라져요. 100점 만점에 76점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왼쪽에 보게 되면 난이도 높은 부분은, 즉 최상난이도, 상난이도와 중상난이도는 아예 제가 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눈에 보이시죠? 이렇게 됐을 때 45개 중에 몇 문제가 지금 빠지고 있나요? 상난이도, 최상난이도, 중상난이도, 뭐 한글로 적혀 있습니다. 몇 문제죠? 보이시겠죠? 이렇게 되는데 중요한 건 여기서 현재 시점 예를 들어 76점을 맞았다. 그렇다고 한다면 남은 기간 동안에 우리 3문제만 이렇게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그럼 100점 만점 몇 점까지 올라가죠? 84점까지 올라갑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진짜 어렵다고 하는 최상 상난이도 문제를 일단 뺐고 45개 중에 그렇게 빼도 일단 84점인데 이 84점이 100점 만점 84점이 작년 수능 기준으로 인서울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등급 84점 몇 등급이어야 될까요? 지금 분위기가 2등급 안 되면 큰일 나는 분위기가 맞겠죠? 자, 보여드리면 2등급이었어요. 82점이 2등급 컷이었으니까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었냐면 쉬운 난도 문제를 집중 공략해서 2등급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어려운 거 빼고 해도 84점은 가능하고 지금도 가능하고 2등급은 가능하다. 그러니 뭐 적성이 안 맞으니까 전 수학을 포기할래요. 이런 관점 안 되는 겁니다. 변화 가능한 부분들을 지금부터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 내용들은 고등학교 말씀드렸으니까 이 내용과 관련해서 중학교, 초등학교 공부 습관을 만들 수 있는 노하우를 제가 또 궁금해하시다고 하니까 실제로 이 주제가 제가 강연 현장에서 질문 듣게 된 보통 1번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내용이니까 참고용으로 한번 이야기를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제가 한 2분 동안만 스트레이트로 쭉 설명하고 부연 설명하겠습니다. 왜냐? 네? 그게 뭔가요? 라고 또 오해하실까봐 제가 일단 쭉 제 얘기하고 부연 설명 안 받고 쭉 하고 부연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초등이든 중등이든 지금 나름 학원 다니고 있을 겁니다. 보통 물어보게 되면 평균 2개 혹은 3개를 다녀요. 국어 하나, 영어 하나, 수학 하나 뭐 이럴 수 있겠죠. 그런데 아직 지난 학기까지 크게 다른
학업에 대한 흥미도도 우리 아이가 못 느끼고 학업 성취도가 크게 별반 달라지지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일단 여기서 또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그냥 하겠습니다. 별반 다르지 않았다고 한다면 일단 다니고 있는 학원 다 끊어야 됩니다. 끊고 우리 아이가 조금이라도 관심 있어 하고 조금이라도 흥미를 있어 하는 국어, 영어, 수학 중에 그 한 과목을 선정해서 현재 다니고 있는 학원 3개를 그 한 과목에 집중하는 거예요. 딱 2달만. 여기까지 설명 다 했습니다. 그럼 이제 부연 설명하겠습니다. 국어 하나, 영어 하나, 수학 학원을 다녔던 우리 아이가 딱 다 끊고 2달만 무슨 과목으로 할까요? 또 물어보면 꼭 여쭤보면 또 수학 해달라고 하시니까 우리 엄마의 또 기대를 간택 담은 수학으로 하겠습니다. 수학 학원 하나를 의도적으로 3개를 딱 2달만 다니는 거예요. 첫 번째 학원, 두 번째 학원, 세 번째 학원. 그리고 절대 무턱대고 진행되는 선행학습하지 말고 우리 학기 중에 진행되는 내신 시험과 관련된 시험 범위를 현재 다루고 있는 현재 학교에서 하고 있는 진도를 따라가는 것만 딱 2달만 해보는 겁니다. 여기까지. 그러면 우리 아이가 2달 동안 경험했을 내용을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첫 번째, 일단 학교 가서도 공부합니다. 두 번째, 3군데 학원에서 동일한 내용을 들을 거고 다른 선생님께 들을 거다 보니까 거기서 또 내주는 숙제들이 적은 양이긴 하지만 절대양이 많겠죠. 숙제도 하고 여기도 하고 여기도 하고 할 겁니다. 그때 노하우 한 가지 말씀드리면 여기서 우리 어머니께서 반드시 빨간 색깔 색연필 기억나시죠? 이거 실로 이렇게 뜯어가고 종이로 이렇게 뜯는 이렇게 쓰면 쓸수록 길이가 짧아지는 반드시 그걸로 우리 아이가 직접 채점하게끔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예전에는 우리 아이가 경험할 수 없었던 동그라미 치는 경험들을 당연히 많이 하게 될까요? 안 하게 될까요? 당연히 많이 하게 되죠. 약간 우리 부모님 다 알고 있습니다. 뻔한 얘기긴 하지만 우리 부모님 알고 계시죠? 약간 짜고 치는 뭐가 있습니다만 동그라미 개수가 올라가는 것만큼 우리 아이가 경험하는 효과적인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동그라미 개수가 많아지는 만큼 우리 아이가 올라가는 게 있습니다. 3글자. 뭘까요? 그렇죠. 자신감이 올라갑니다. 그럼 이제 우리 아이가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수학을 잘하는 것 같다. 그런 시점이 딱 2달여가 지나게 되면 딱 내신 시험을 보게 돼 있어요. 다른 과목 신경 안 쓰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어머니 기대를 품고 있는 수학 한 과목만 하고 있는 거 맞죠? 그때 2달여가 지나게 되고 학교 시험을 보게 되면 뭐 당연한 거겠지만 우리 아이가 당연히 성취도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수학이.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성적표를 우리 아이가 먼저 갖고 오기 시작합니다. 흔들면서 격양된 목소리로. 그리고 우리 아이가 뭐라고 할까요? 어머니, 제가 드디어 수학이 터지는 것 같습니다. 100점 맞은 성적표를 갖고 오겠죠? 그때 여기서 정말 중요한 노하우가 한 가지 있습니다. 또 우리 어머니 또 흥분하셔갖고 너가 드디어 수학이 터지는구나. 엄마가 학원 알아봤고 다음은 선행이야. 이러면 절대 안 되고 다음은 영어야.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일단 놀란 가슴을 쓸어 담으시면서 그랬니? 너무너무 잘했다. 라고 하시면서 여기서 질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기분이 어때? 라고 질문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 지금 100점 맞아 왔습니다. 동그라미 개수가 늘어났고 그럼 우리 아이 당연히 기분이 좀 어떨까요? 당연히 좋죠. 그 아이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너 지금 기분이 어떠니? 당연히 좋다고 하죠. 그럼 이제 우리 아이에게 물어봅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기분이 좋은 거야? 수학 100점 맞아서 기분 좋습니다. 아, 100점 맞아서 기분 좋은 거야? 그럼 너가 2달 동안에 뭐 했는데? 우리 다 알고 있죠? 첫 번째 학원 다녔고 두 번째 학원 다녔고 세 번째 학원 다녔고 숙제도 하고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막 채점하고 아,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해갖고 지금 기분이 좋은 거야? 네, 공부를 많이 해서 기분 좋은 겁니다. 그래서 공부 많이 했더니 100점 맞아도 기분 좋은 거야? 네, 100점 맞아서 기분 좋습니다. 아, 그럼 공부 많이 해서 지금 기분이 좋은 거네라고 하고 마무리 딱 지시면 돼요. 그럼 우리 아이 생각하죠. 아,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기분이 좋은 거구나.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 되셨죠?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어머님과 제가 작전을 한 가지만 짜겠습니다. 딱 요거만 수고스럽게 하나만 해주셔야 돼요. 학교, 학원 3군데, 학원 1, 학원 2, 학원 3에 전화만 해주시면 됩니다. 전화하셔서 긴 얘기하지 마시고 딱 요렇게만 하시면 돼요. 우리 아이 성취도가 너무 좋아서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서 그러는데 우리 아이 딱 칭찬 한마디만 해주세요. 그리고 끊어버리시면 돼요. 아니, 감사하니까 전화 드렸고 우리 아이에게 칭찬해달라. 그러면 우리 아이가 집에서도 칭찬 받았습니다. 맞죠? 학교 가도 칭찬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첫 번째 학원, 두 번째 학원, 세 번째 학원 가서도 칭찬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당연히 받았죠. 그럼 우리 아이가 생각을 하죠. 내가 공부를 잘하니까 주위의 칭찬을 받게 되고 내가 공부를 잘하니까 주위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지는구나.
그러다 보면 우리 아이가 올라가는 자존감, 자신감만큼 가는 곳곳마다 칭찬받고, 그러니까 주위 친구들에게도 부러움을 사게 되고, 가만히 놓게 되면 만들어진 자존감과 자신감이 공부를 통해 만들어진 자신감과 자존감이에요. 이렇게 두 달여가 지나가게 되면 그냥 두시면 됩니다. 그냥 계속 하시면 돼요. 이렇게 되게 되면 우리 아이가 스스로 공부를 통해 자존감과 자신감이 올라가고, 공부하는 방법도 연습하고 훈련하게 되고,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그럴 때 또 우리 아이가 또 이런 얘기를 기특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어머니, 제가 동년배 친구들과는 레벨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다음 학년을 준비를 미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또 이런 기특한 얘기하면 또 엄마가 또 흥분해갖고 너 이미 엄마가 학원 다 알아봤다 이러면 안 되고, 여기서 뭐라 하셔야 되냐면, 그러니, 일단 흥분하지 마시고, 그러니 너가 하겠다고 하면 엄마가 해줄게 라고 우선권을 넘기셔야 돼요. 공부의 주도권을 우리 아이에게 넘기는 순간 우리 아이가 스스로 선택과 책임과 노력에 대한 경험이란 거를 어린 시기부터 쌓아가는 거죠. 이렇게 안 만들어 주시고 너 흔히 하시는 거 이거 있죠? 너 다음 시험에 몇 점 맞으면 뭐 해주겠다. 아주 흔하게 하시는, 그렇게 하시기 시작하기 초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시작하시게 되면 고등학교 때 집 사줘야 됩니다. 처음에는 아이폰과 노트북으로 시작하다가 점점 커져야 되니까. 그게 잘못됐다라는 거죠. 공부의 주도권을 우리 아이에게 주시고, 그리고 작은 노력이 시험의 성적으로 평가받는 게 아니라 매번마다 있는 시험을 통해 우리 아이가 학업 성취도와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라. 그 내용이 물론 제 경험으로도 말씀드린 게 맞겠습니다만, 우리 선배 엄마들, 그렇죠?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미 대학교를 진학시킨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입을 모아 말씀하셨고, 이걸 내가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우리 아이 몰랐다 하는 내용이어서 학습 노하우, 자기주도 학습 만드는 비법과 관련해서 제가 학원 설명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현 수준에 맞게 무턱대고 진행하는 선행학습은 위험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이 시점이 되게 되면 그럼 도대체 언제까지 한 과목만 시켜야 되냐는 질문을 분명 하실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2개월여가 지나게 되면 제가 아예 문장으로 만들어 갖고 다니는데 잘 들어봐 주세요. 띵언입니다. 명언, 저의 명언. 한 과목으로부터 만들어진 공부 자신감이 다른 과목의 공부 자신감으로 연결이 될 수 있을 여지가 크다. 한 과목 일단 수학 잘하게 되면 다른 과목으로 할 수 있는 여지와 흥미도가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동반 성장 거의 불가능합니다. 국어, 영어, 수학 전 과목 다 잘하는 거. 일단 한 과목부터 잘하게 되는 성취 경험이 더 중요하다. 이 내용이 비단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구분할 것 없이 다 해당이 된다. 그 내용이어서 이 내용 등급에 맞게 하자. 자신감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는 맥락을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EBS를 활용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우리 공부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서 제가 정보가 될 수 있으니까 이 내용은 고등학교와 중학교 3학년, 중학교 2학년까지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자, EBS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 EBSI 고등편입니다.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 문제 은행 서비스라고 해서 아이디만 만들면 무료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가 이렇게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인공지능 단추라고 이름이 좀 바뀌긴 했으나 들어가서 내용은 동일합니다. 화면의 왼쪽을 보시게 되면 학년을 지정할 수 있는 페이지가 있고 고3, 고2, 고1. 근데 고1의 3월달 자료는 중학교 교과 과정이니까 중학교 학부모님도 활용하실 수 있다는 얘기들. 그리고 오른쪽을 보게 되면 과목과 선택해서 풀고 싶은 단원을 지정할 수 있고, 중간을 보게 되면 문제들마다 오답률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고, 이 정보를 누르게 되면 우리 아이가 눌렀던 조건값에 맞게끔 오른쪽에 자동으로 시험지가 만들어집니다. 우리 아이에게 맞는 맞춤 교재가 만들어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거기에서 이 자료를 출력하면 우리 아이에게 맞는 문제집이 될 수 있고, 이 모든 문제들이 EBS에 계신 선생님들께서 문제들마다 해설 강의를 다 링크로 무료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가 EBS 사이트에 올라와 있어요. 아이디만 만들면 무료로 활용할 수 있는 엄청난 정보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우리 아이에게 맞는 맞춤 문제를 활용할 수 있다. EBS 사이트를 통해 선택적으로 필요한 부분들만 해설 강의를 들을 수도 있다. 제가 EBS 홍보를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거 맞겠죠?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이렇게 홍보를 우리 EBS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런 맥락이 있었다 해서 고급 정보고 교육 정보니까 이런 내용을 제가 소개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한번 쭉 해봤습니다.
즉 공부를 할 때는 동일한 출제 주제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난이도가 쉬운 부분부터 시작해서 어려운 부분으로 내려간다. 즉 무턱대고 어려운 부분부터 풀게 되면 자칫 공부 자존감과 자신감만 떨어뜨릴 수가 있으니 현 수준이 고려되지 않고 진행되는 선행학습은 한 번쯤 우리 부모님 관점에서 점검해 주실 필요는 있다. 그런 맥락이어서 제가 한번 쭉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개인적인 자료에도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수능 시험을 예상할 수 있다는 건 보도자료, 그리고 EBS 문제은행 서비스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수능을 예상하고 맞춤 문제를 제공하는 그 프로세스와 과정도 EBS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과 준한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제가 한번 쭉 소개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고등학교 이야기는 마무리가 됐을 것 같고 다 좋은데요. 중학교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궁금하실 것 같아서 중학교 이야기, 그리고 요 뒤에 화면에서는 초등학교 얘기까지 할 겁니다. 자, 중학교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중학교로 돌아간다면 이거 시켰어야 되는데 못 시켜서 너무너무 아쉽다 라고 입을 모아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우리 학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다시 중학교로 돌아간다면 변하지 않는 원칙은 이거였는데 이거 몰랐다, 고등학교 올라오니까 알았다, 입을 모아 말씀하셨던 게 뭐였을까요? 역시 다 알고 계신데 또 말씀 안 하실 걸로 추정이 됩니다만, 나만 알아야 된다? 충분히 이해됩니다만, 나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정보 공유하는 시간이고 자리니까 변하지 않는 원칙은 이거였습니다. 성적인데 그 중에 독해력, 그래서 독서해야 된다. 이 내용을 몰랐던 거죠. 가만히 놓고 보게 되면 고등학교보다는 상대적으로 중학교, 초등학교 때 상대적인 시간이 더 많은 거 맞겠죠? 그러니 오히려 중학교하고 초등학교 때는 더 많은 진도를 미리 준비하는 것보다는 본질적 공부인 독서 많이 해서 독해력을 기르는 준비들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기초 체력 길러야 방법도 이해하고 기술도 배워서 우리 운동 대회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기초 체력이 안 되어 있으면 아무리 많은 기술을 배운다고 하더라도 단기간에 그 내용들을 우리 아이가 습득하는 건 어렵겠죠. 그러면 학업에 대한 기초 체력이 과연 뭐느냐? 수능 연결한 입시에서도 중학교, 초등학교 때 준비하는 독서는 너무 중요하다. 물론 이 독서가 입시와 연결되다 보니까 논술 준비 쪽으로 많이 치우쳤던 건 사실입니다만, 현재 고1부터 논술과 자소서 전형은 없어집니다. 그럼 이거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가 아니라 이런 기본적인 독해력이 돼야 문제를 풀 수 있는 힘이 길러지고 내신 시험과 수능 시험도 준비할 수 있으니 중학교 때 독서를 많이 시키시는 건 의미가 있겠다 하는 내용 때문에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어떤 입시일까요? 라고 갖고 와봤어요. 이 입시는 내신 시험도 준비해야 되고 모의고사도 준비해야 되고 자기소개서도 준비해야 되고 면접도 준비해야 됩니다. 어떤 입시일까요? 중학교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요. 가만히 놓고 보게 되면 고등학생들이 준비하는 수시 전형인 것 같죠? 맞습니다. 그런데 중학생들 중에서도 자사고, 외고, 특목고를 준비하는 고2을 준비하는 과정이 중학교 때 고2을 준비하는 이 과정과 내용이 고등학교 때 수시를 대입을 수시 준비하는 내용과 동일합니다. 그러면 고2과 대입의 준비 과정이 똑같다고 한다면 우린 전략을 짤 수 있어요. 고등학교 올라와서 내신 준비하고 수시 준비하고 대입을 준비하는 건 당연히 할 건데, 질문입니다. 상식 범위 내에서 고등학생이 더 공부 많이 하나요? 중학생이 더 많이 하나요? 당연히 고등학생이 많이 합니다. 뭐 상식 범위니까. 물론 간혹 중학생이 더 많이 하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상식 범위 내에서 고등학생이 더 많이 합니다. 하나 더, 상식 범위 내에서 중학생이 더 많이 할까요? 초등학생이 많이 할까요? 당연히 중학생이 많이, 물론 또 초등학교 뭐 있는데 상식 범위 내에서. 그러면 제 전략은 뭐냐면, 상식 범위 내에서 다른 여타의 친구들이 자연과 함께 뛰어노는 시기인 초등학교, 중학교 때 우리 아이가 공부하는 절대량이 똑같이 10이란 걸 만약 한다라고 한다면 고등학교 때 10, 중학교 때 10, 초등학교 10보다는 초와 중에 집중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똑같은 걸 하는데 다른 여타의 친구들이 준비를 안 해서 성취도가 더 높아질까요? 높아질까요? 높아지죠. 그리고 또 하나, 어차피 동일한 준비 과정을 고등학교 때 할 거라면 이미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때 고2을 준비해봤다라고 하면, 물론 고2 준비해서 자사고, 외고, 특목고, 영재고 안 갈 수도 있습니다. 못 간 거 아니고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준비했던 과정의 경험은 고등학교 올라와서 그대로 수시 준비랑 연결을 같이 한다. 한번 워밍업을 해보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입시의 집중 기간은 언제가 돼야 되느냐? 고3과 고1, 2가 아니라 중학교 때 할 수 있다면 너무 좋겠다. 그럼 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 첫째가 고등학교 1학년인데 어떻게 하라고 하면 첫째 포기하고 둘째부터 할까라고 하실까봐 입시의 집중 기간은 오늘부터 하면 된다. 왜냐? 맨 마지막 종착점인 수능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 맥락을 이해한다고 한다면 고2의 준비 과정과 대입의 준비 과정은 동일하고 중학교 1학년 때 자연과 함께 뛰어노는 것이 아니라 학업에 대한 성취도,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학원 3개 다니는 거, 그런 부분이 중학교 때 될 수가 있고 독서 준비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자사고, 외고, 특목고, 고입 준비를 할 수 있다면 그 준비의 경험이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그대로 해당된다. 그래서 제가 중학교 입시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쭉 한번 설명해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학교, 특히 현재 지금 중학교 3학년 학부모님 말씀드리면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초등과 중등, 고등에서 초등과 고등을 연결하는 이 중등 과정은 골든타임이 될 수 있다. 학업에 대한 자신감을 만들기 위한 기간을 방학 때도 활용할 수 있겠죠. 학기 동안에는 진행되는 게 있다라고 한다면 이번에 바로 겨울방학이 또 있을 거니까 겨울방학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 기간이 골든타임이 될 수 있고, 현재 중학교 3학년들은 요번에 중간고사가 마무리가 되는 시점이 되게 되면 10월 달부터 내년 2월까지 대략 5개월여 시간 동안에 크게 뭐 하는 거 없습니다. 그 기간 동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한 과목 자신감, 학원 3개 다니기, 독서 이런 거를 집중할 수 있는 골든타임의 기간이 될 수가 바로 있겠다는 거죠. 현재 중3 그런 맥락이 있어서 제가 중학교 관련된 부분들을 쭉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그럼 초등학교로 돌아간다면 이거 시켜야 되는데 너무너무 아깝다. 제가 초등학교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제가 그릇 비유를 많이 하는데, 고등학교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그릇에 내용물, 음식을 맛있게 해서 채우는 거라면 중학교와 초등학교 때는 그릇 자체를 만드는 기간이다. 그리고 가능하면 큰 그릇을 만드는 기간이다. 즉 공부를 할 수 있는 습관을 만들고 학업을 준비할 수 있는 계획을 짤 수 있는 맥락들을 이해하는 습관과 자기주도 학습을 초등학교 때 만들 수 있는 노하우를 제가 지금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만 복잡한 얘기할 거 아니라 핵심을 콕 집어서 제가 딱 3가지로 요약해서 설명해 드릴 겁니다. 요와 관련된 내용이 제가 영상 또 1분짜리 편집해 놓은 내용이 좀 있어서 영상 보여드리고 요 보여드리는 내용을 제가 부가 설명을 하는 것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와 관련된 주제입니다. 그러면 플랜은 어떻게 활용해야 되냐면, 일단 우리 아이가 공부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단 기록해야 돼요. 몇 시에 뭐 한다, 몇 시에 뭐 한다 기록을 해보면 이렇게 딱 일주일 혹은 2주일 기록하다 보면 우리 아이가 하루에 몇 시간 공부하는지, 그리고 엄마랑 싸우고 있는 게임 몇 시간 하고 있는지도 우리 아이도 좀 알아야 돼요. 이 질문을 하게 되면 꼭 이런 얘기 하게 되죠. 이렇게 계획을 짜게 되면 관리라는 영역으로 넘어가고 이게 시간을 더하게 되면 습관으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맥락을 이해하시지 않고 중간에 다 삭제하고 우리 아이가 플래너 써서 계획해서 주도적으로 공부했으면 좋겠다. 될 겁니다. 단 그런 노력의 과정과 작은 노력이 시간을 만나서 습관으로 만들어지는 기간은 조금은 기다려 주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기간 동안 만들 수 있게 옆에서 가이드해 주셔야 되는 거죠. 설사 공부와 숙제는 안 했어도 플래너는 적어야 된다는 기록을 해 주셔야 돼요. 오늘은 피곤해서 공부 안 했음, 뭐 이런 거 적어야 됩니다. 왜? 플래너가 날짜가 비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아이도 알고 우리 엄마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날짜가 반복되면 문제가 되겠죠. 오늘도 피곤해서 안 했음, 내일도 피곤해서 안 했음. 그건 아니니까. 그런 내용을 이해하시면 좋겠다 해서 플래너에 대한 습관, 기록, 그래서 계획, 그래서 관리 구입을 하셔서 앞에 파일명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 2학기라면 초등학교 5학년 2학기, 중학교 1학년 뭐 1, 2학기 그 파일명을 갖다가 만들어 주시고, 우리 아이가 학원이든 학교에서 받아오는 인쇄물이 있다라고 한다면 맨 위에 상단에다가 받아온 날짜를 쓰고 그냥 그 파일에다가 뒤에서부터 그냥 꽂으라고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걸 보관하게 되면 필요에 따라 찾게 되면 그 파일만 갖고 오면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차곡차곡 모아놨던 내용들, 물론 다시 안 볼 수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모아놨던 내용들을 차곡차곡 책장에만 꾸준히만 꽂아놓을 수만 있다면
초등학교 5학년 1학기, 2학기, 초등학교 6학년 뭐 1학기 쭉 꽂아놓을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약간 조선왕조실록 같은 느낌으로 우리 아이의 역사가 서랍, 책장에 진열되는 것처럼 꽂혀 있을까 안 꽂혀 있을까요? 당연히 꽂혀 있죠. 이게 뭐 추억으로 회상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기마다 필요한 내용들에 대한 정보를 제가 쭉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교육 정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물론 온도차는 존재해요. 당장 체감적으로 우리 아이가 입시는 좀 너무 동떨어져 있는 거 아닌가요? 중학교, 초등학교. 그러나 비가 올 것 같으면 미리 우산을 들고 가는 예보를 보게 되면 그런 것처럼 우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입시가 그러하니 우리 아이가 어떤 준비를 하자. 그리고 지금 이렇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이렇게 준비하는 맥락들을 이해한다고 한다면 현재 우리 아이의 입시 혹은 미래가 결정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는 대입도 임박해서 갑자기 하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습관으로 만들어진다. 그리고 입시를 떠나서 우리 아이가 제일 많이 현재 시간을 보내고 공부하는 내용이 아마도 학교 생활이고 학업에 대한 공부일 텐데 자신감을 통해서 갈 수만 있다면 그 공부를 그럼 하루하루 칭찬받고 그 공부를 통해 우리 아이가 자존감이 높아질 수 있다는 측면을 이해하신다고 한다면 꼭 입시라는 관점이 아니라 교육이라는 관점이 초등, 중등, 고등까지 다 맥을 같이 할 수 있겠다 하는 내용으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들 다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제 영상입니다. 제가 BTS 팬클럽 이름은 아미죠. 제 팬클럽 이름은 맘입니다. 맘이 어머님들을 몰고 다닌다고 해서 그래서 제가 성이 오시다 보니까 오맘인데 관련된 영상들 무료로 공부 영상들 보실 수 있는 자료도 많이 있으니까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들 다 마무리했고요. 우리 또 아나운서님께서 질문들을 좀 이렇게 좀 취합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제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를 좀 짓고 질문들, 궁금하셨던 내용들 질의응답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끝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내 삶을 채워주는 마포대학의 5기 첫 번째 강의가 정말 어마어마한 반응 속에 지금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질문 그 사이의 반응들이 굉장히 좋은데 이지연님께서는요 너무 좋은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마음에 크게 와닿네요라는 말씀 해주셨고요. 강현희님께서도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끝까지 오늘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미 뭐 마미를 불러일으키는 BTS 같은 존재시잖아요. 좀 몇 가지 이제 같이 소통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할게요. 제가 가벼운 질문부터 하나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제가 와닿던 게 이 독해력, 기초 체력을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참 제가 와닿았습니다. 혹시 요즘 아이들이 이제 보는 거 외에도 막 듣고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잖아요. 혹시 오디오북으로도 그런 능력들이 좀 채워질 수 있는 건가요? 뭐 당연히 뭐 형태가 다양하잖아요. 요즘엔 예전과 다르게 텍스트 세대가 아니고 영상 세대이다 보니까 영상으로 볼 수 있는 교육 콘텐츠 엄청나게 많죠. 오디오북도 아주 효과적인 것 같고 그런데 그걸 통해서 흥미도를 좀 가질 수 있는 건 맞는데 그래도 궁극적 독해력은 뭐 많은 교수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텍스트로화 되어 있는 요즘에 문해력이라고 하더라고요. 독해력도 마찬가지. 그런 측면에서는 결국 텍스트로는 넘어가야 되는데 접합점은 오디오로 시작해서 그게 좋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런 습관에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거는 어떤 방식이든 다 괜찮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하나 이력 중에 참 와닿았던 게요. N수생 이라고 하셨잖아요. 현재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재수나 아니면 삼수생을 가지고 자녀를 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이런 자녀를 둔 부모께서 좀 어떤 식으로 좀 올해나 내년에 가이드를 해야 될지 그런 역할에 대한 걸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그 중요한 부분이네요. 제가 또 생각해봐도 맞는데 많은 내용으로서 이제 현장에서 학부모님들 질문해 주실 때 이 시기에 뭐가 필요하느냐 가만히 놓고 보게 되면 우리 학생들, 수험생들이 본인도 노력하고 있고 성적이 안 나오다 보니까 불안하고 초조한 건 당연합니다. 학원에 가서도 불안하고 학교 가서도 불안할 수밖에 없죠. 근데 집에 와서만큼이라도 좀 관심과 위로를 좀 받는 시간이 집에서라도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물론 부모님께서도 물론 걱정이 많으시고 답답하신 건 맞지만 부모님께서 해주실 역할이 가장 힘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격려, 관심, 이 내용이 바탕이 된다고 한다면 그걸 힘을 통해서 또 우리 학생이 열심히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관심과 격려, 우리 학부모님께서 그 내용이 가장 중요하겠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관심과 격려가 결국 우리 자녀분들한테 자신감, 자존감을 또 불러일으켜서 그 재수생, N수생을 극복하고 원하는 쪽에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함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하고 계신데요. 다양한 질문들 주시면은 저희가 충분히 많은 이야기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요. 주변에 이제 저도 이제 7살 아들내미를 둔 이제 학부모긴 한데요. 주변에 보면은 이 환경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강북에 살다가 강남에 뭐 좋은 학교가 있는 곳으로 좀 옮겨야 된다. 그런 이런 관심과 그렇게 옮겨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하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혹시 그런 환경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지 그런 것도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환경적인 측면이 뭐 중요한 건 맞습니다만 좀 관점을 조금 다른 관점도 갖고 있어요. 예전에는 정보에 대한 채널 때문에라도 정보가 많은 지역에 가야 되지 않을까가 맞았죠. 이게 맞았는데 요즘에는 그런 정보 입수할 수 있는 채널이 정말 많잖아요.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정말 많으니까 오히려 지역적인 편차라는 부분들은 이렇게 좀 환경이 바뀌었다 하는 내용을 좀 이해하시면 좋지 않을까. 큰 편차는 없지 않을까. 그런 내용들.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말씀처럼 그 지역적인 편차가 지금 없어진 상황이니까요. 그런 확고한 아주 중요한 정보들을 제공해주고 있는 우리 오대규 대표님과 함께 하신다고 하면은 지역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참 궁금했던 게요. 아까 처음에 말씀하실 때 매년 2월이 되면 학부모님께 이때 후회됐던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다고 했잖아요. 혹시 아까 뭐 다양한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유아, 초등, 중등, 고등 자녀를 둔 부모께서 그래도 이런 행동은 좀 피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얘기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강연 중간에서도 이제 농담처럼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제로 그 내용이 농담이 원래는 아니었어요. 첫째 포기하고 둘째부터 열심히 해보겠다. 그때 핵심은 첫째 때 정보를 몰랐다는 내용도 물론 갖고 계시지만 제일 큰 건 이거였어요. 첫째 때 조금 우리 아이가 노력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고 시행착오를 겪어도 그럴 수 있다는 자신감을 좀 심어줬어야 됐는데 우리 아이가 너무 소중하다 보니까 그래도 첫째다 보니까 우리 부모님 기대가 크실 수밖에 없고 우리 아이가 너무 소중하다 보니까 그 시행착오를 줄여주려고 자꾸 하시는 과정에 감정 소비를 많이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냐면 우리 아이에게 시간을 좀 정확하게 주시고 자존감이라고 하는 부분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을 먼저 만들어 주신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겠다. 그 내용들을 그 선배 엄마들이 입을 모아 말씀하셨던 내용이니까 그 내용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처럼 이런 자존감이란 부분들이 그만큼 중요한 것 같고요. 오늘 이 주옥 같은 강의는요. 10월 28일까지 열려 있다고 하니까요. 혹시 못 보셨거나 다른 분들에게 추천해주고 싶다. 그럼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꼭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가벼운 질문 하나 궁금한 게 있었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들은 얘기인데요. 이 공부가 유전이 거의 99%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실제 그 말씀하신 그런 전략적인 부분을 가져간다고 하면은 그 유전적인 공부머리라고 하죠. 그거와 상관없이 좀 원하는 성과를 낼 수 있을까요? 요 피셜은 서울대 교수님 데이터가 있어요. 실제로 서울대 교수님께서 10%는 영향력이 있다. 그런데 물론 말씀하셨던 맥락을 이제 입시 쪽을 좀 갖고 와야 되는데 우리가 준비하는 주제는 오늘 입시였습니다. 뭐 영재교육 이런 거 아니고 입시와 관련된 부분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 시험이 출제된다. 그리고 입시라고 하는 부분들은 습관과도 연동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말하는 유전은 DNA 쪽보다는 그쪽이 아니라 환경적 후천적 요인, 그러니까 환경적 유전인 거죠. 그러니까 공부할 수 있는 환경, 부모님께서 기다려주시는 여건,
그런 맥락을 이해하신다고 한다면 지금 질문 주셨던 부분에 답이 되지 않을까.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최근에 그 대표님께서 신간을 내셨더라고요. 제가 이름도 제목부터가 남다른 것 같아요. 2022 수능 만점 이순신. 이것이 순식간에 성적을 올리는 신의 한 수다. 굉장히 그 내용이 제가 끌리는데 잠깐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현장에서 강연을 많이 진행하다 보니까 오늘처럼 이렇게 질의응답을 많이 받는 내용들이 아주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피부에 와닿는 제 관점이 아니라 그런 질문에 답했던 내용들, 그리고 애둘러 표현하는 게 아니라 돌직구로 이렇게 하세요 라와 관련된 책을 제가 2017년부터 매년 출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 책도 8월 달에 제가 출간한 이유가 올해 수능에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는 6월 달 모의고사 자료까지 수록하다 보니까 8월에 냈는데, 이걸 바탕으로 해서 오늘 강의했던 내용들처럼 성적을 단시간에 올릴 수 있는, 좀 포커스를 제가 좀 고등학교에 맞춰져 있는 건 사실이지만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들께서 이 내용들을 이해하고 계시면 불안한 마음을 제거할 수 있으니까 그런 내용에서 좀 참고하시는 자료로 활용하셔도 좋지 않을까 하는 내용을 제가 담아놨습니다. 너무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궁금하시면 서점의 형제에 많이 나와 있으니까 가서 보시고 또 구매도 하셔서 우리 자녀들이 원하는 미래를 위한 멋진 그 발판이 되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어느새 거의 끝날 시간이 돼가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마포구에 미모와 지성을 갖춘 우리 구민분들을 위해서 마지막 좀 한 말씀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오늘 마포구에 우리 학부모님들을 만나 뵙고 오늘 이런 자리를 갖고 이런 제 정보, 교육 정보를 말씀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저도 좋았고,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좀 참고가 돼서 우리 자녀들이 목표하는, 그리고 우리 부모님께서 희망하시는 우리 대학에 꼭 진학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오늘 첫 번째 강의 오대교 대표님과 함께한 유익한 시간이었는데요. 여러분들 그 댓글 속의 이 반응처럼 정말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강의는 10월 28일 저희 5기가 끝나는 시점까지 열려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보시면서 혹은 내 남편과 함께 보면서 우리 자녀들의 올바른 자존감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제 저희 1회 강의 어떻게 즐거운 시간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다음 시간 좀 안내해 드리면서 마치도록 할 텐데요. 다음에는 10월 7일에는 14시에 여러분들 만나 뵐 예정입니다. 이곳 마포구 유튜브를 통해서 누구나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10월 7일 아까 플래너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10월 7일 꼭 14시 메모하셨다가요. 그날 꼭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경일 교수님을 모시고요. 인지심리학자의 노잼 시기 극복법에 대한 이야기들 유익하게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그 시간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해 주신 마포 구민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발전된 모습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